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시간 관련된 계산을 하다가 이렇게 짜증나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정도 이 세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퇴근 시간과 출근 시간을 빼면은 근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값이 있으니까 여기를 빼면은 시간이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꽁다리를 당겨서 값을 구하면은 값이 다 구해질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값 같은 경우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런 샵 표시가 나면서 계산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면은 우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일단 여기로 값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보면은 여기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0이라는 숫자에서 여기서 0.25씩을 더해서 1까지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까지 증가가 됐죠. 그러면 요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반복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에 셀 서식을 지정을 해서 이 셀 서식 중에 시간 중에서 이렇게 시하고 분만 표시된 요거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0이라는 숫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시고 1이라는 숫자도 00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는 딱 우리가 24시간 기준으로 12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엑셀에서는 0을 기준으로 1이 되면은 하루가 지난 거, 그러니까 24시간이 0에서 1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서 있던 7시 31분 같은 경우 이 값을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놓으면 0.313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실제로 셀 서식에서 시간으로 바꿔보면은 이 시간이 7시 31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0.317만큼이 오전 7시 31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은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퇴근 시간이 당연히 출근 시간보다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근을 하신 거겠죠. 야근을 하셔서 실제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은 시간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선은 if문을 통해서 여기서 요걸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0보다 작을 경우가 바로 여기 음수 값이 나온 이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값인 경우에는, 자, 이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서 C3에서 B3을 빼준 거, 그러니까 여기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뺀 거에 1을 더해줍니다. 1을 더해주면은 얘 수가 하루 기준으로 이제 역산으로 돼서 요만큼을 1에서 하루에서 빼준 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반전이 돼서 하루 기준으로 반전이 돼서 나타나겠죠. 그럼 요거를 셀 서식을 해서 이제 시간으로 구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23시간 58분을 근무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머지 수를 구하는 게 이 모듈러의 약자인데, 이 모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하고 얘를 뺀 숫자를 1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제 1로 나눈 나머지 값을 했을 때 얘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1을 이렇게 더해준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mod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해도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는 이 if문을 쓰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요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이제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근무 시간에 여러 명의 근무 시간의 값의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구해 보면은 딱 봐도 시간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22시간 57분으로 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셀 서식을 가서
이렇게 기타 서식 지정을 들어가면은 여기 이 hour 있지 않습니까? hour 앞에 대괄호를 이렇게 양쪽으로 쳐주면은 이제 엑셀한테 요거는 0에서 1 사이가 넘는 숫자가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2시간 57분 이렇게 24시간이 넘어가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에버리지 같은 경우도 요것을 그대로 하면은 뭐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을 넘어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굳이 안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리고 시간을 표시를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시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얘는 한 자리고 얘는 두 자리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좀 보기가 싫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두 자리로 표시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요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이 H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분은 두 개가 있고 요 H 앞에 하나를 H를 더 붙이면, 그러니까 hour 시간 이렇게 하면 이 hour가 두 자리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로 돼 있는 것을 앞에 0을 붙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07시 30분, 그러니까 동일한 서식이 되니까 보기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 예를 들면 동영상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는데 그 재생 시간이 어떤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게 이렇게 초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초가 실제로는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를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 초를 3600초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60분 곱하기 60초 해주면은 요게 시간이잖아요. 요게 60 곱하기 60이 3600이기 때문에 3600으로 나누면은 시간 단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1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와 있는데, 요 경우에 소수점을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정수로 바꾸는 함수가 이 인티저의 약자인 int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되면 소수점을 얘가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1시간 넘었으니까 1시간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60으로 나누면은 이제 초가 분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바뀌어지는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앞에 in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분 뒤에 초를 빼주면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1시간이 포함이 돼서 79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곱하기 60만큼을 해주면 이제 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큼 해주면 여기 79가 잘 보시면은 이제 19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19분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초 같은 경우는 얘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시에 곱하기 60만큼을 빼주고,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60이 아니고 3600이고 3600만큼을 빼주고, 거기에 여기서 F3에서 곱하기 60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나머지 초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분 초 이렇게 구했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시간으로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time이라고 하는 함수에 hour에 요걸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분에다가 얘를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컴마하고 초에다가 요거를 세 개를 지정해주고, 엔터 키를 치면은 이렇게 시간 값으로 활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값이 입력된 것 중에서 0시에 입력된 항목에 색을 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찾을 때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00시니까 0 땡땡 00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하나가 이렇게 찾아질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시면은 얘도 찾아져요. 모두 찾기를 해보시면은 지금 두 개가 찾아져가지고 얘하고 찾아지거든요. 근데 왜 이게 8시가 찾아지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분하고 초가 0 땡땡 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땡땡 00으로 하면은 다른 시간 중에 00시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찾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게 되시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삽입을 해서 한 칸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값으로 한번 붙여 넣어 줍니다. 이게 시간 값으로 이렇게 표현 서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서식을 일반으로 바꿔서 소수점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나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열을 두고 컨트롤 F를 눌러서 0의 값을 찾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전체 셀 내용 일치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0의 값만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요거 다 찾고 난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0만 딱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찾거나 할 때는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어서 이 입력 시간이 어차피 이게 시간 값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시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00시만 찾아서 색깔을 칠하고 다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과 관련돼서 업무를 하면서 헷갈릴 수 있고 조금 짜증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찰스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at happened to us? What happened to all the love we always took for granted? Are we stranded? Is it too late?